나를 진짜 누구보다 아껴주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달려와주고, 또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막 바빠 죽겠는데도 내가 몸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찐 인간관계를 좀 형성해라 이거야. 근데 이제 인간관계를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안녕하세요. 새해도 됐고 많은 사람들이 연애 말고도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거든요. 미란다님이 인간관계를 잘 가져가시잖아요. 오늘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연코 제일 중요한 거는 인간,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닐까 나는 얘기하고, 나에게 가장 자신 있는 내 자랑도 인복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인간관계를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이렇게 나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건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건 뭐 이렇게 그냥 내 친구들이건 보면은, 결국은 연애도 사랑 얘기도 직장 상사와의 갈등에도 그 핵심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우리 PD님은 인간관계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 미란다님 보면서 느끼는 게 좋은 환경을 나 스스로 형성하고 아닌 사람은 손절. 손절맨이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올해는 누구랑 절교했어? 이걸 막 애들이 장난반 진단반으로 물어볼 정도로 친구들을 한 명씩 절교를 했었거든. 진짜 손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지우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정리 전문가분들도 어떤 집을 정리하려고 하면 다 비우라고 하잖아. 비워야 새로운 게 들어오거든. 환경 중요하지. 공부 잘할 수 있는 학군지의 환경일까? 아니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이 가까운 뭐 교통 요지의 환경일까? 뭐 이런 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경은 내가 더 나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어떤 욕구나 어떤 그런 환경을 난 말하는 게 아니야. 흔히들 말하는 나보다 셀럽, 그리고 나보다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나보다 인기도 많고 더 잘 사는 사람들과 주변에 많이 어울리고 형성을 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군중 속에 내가 고독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 그게 진짜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를 진짜 누구보다 아껴주고,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달려와주고, 또한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막 바빠 죽겠는데도 내가 몸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찐 인간관계를 좀 형성해라 이거야. 그런 진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 수 있고 그런 진한 관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러면 언니 저는 취준생이고 뭣도 없는데 그럼 저는 안 돼? 아니요. 네가 무슨 의사가 돼서 남한테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질환에 설명해주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 역할은 있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얘가 더 윤택할까? 어떻게 해야 얘가 좀 더 내 도움을 받아서 빛을 발할까? 어떤 얘가 필요한 건 무엇일까? 나는 이거를 사실 되게 고민하는 사람이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20대 초반 때 우리 이제 학교나 이제 동네 언니들이 나를 너무 예뻐했어. 언니는 저 오빠 마음에 든다. 언니, 오빠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러면서 내가 좀 이렇게 자리도 만들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막 미팅도 유행이고 막 소개팅 유행이고 펑크 내거나 하면은, 란다야 언니 진짜 친구랑 약속한 건데 이거 펑크가 났는데 너 한 번만 소개팅 대신해주면 안 돼?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보통 친구들은 뭐야? 근데 그런 스타일 저 만나기가 좀 그래서, 저 지금 뭐가 그래서. 근데 나는 군더더기 말이 없어. 네? 이렇게 나는 했단 말이야. 언니들이 어떤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나는 비행기 티켓 이런 거 다 공짜. 얘는 끼기만 해. 와주기만 해 란다야 이러면 가야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난 또 즐겁게 놀고.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엄청 예쁨 받고 내 삶이 어땠어? 의도치 않게 되게 편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무 즐거웠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레포트나 뭐 중간고사 이랬을 때 언니들의 뭔가 그런 든든한, 내 진짜 선배들의 아군도 있고 뭐 너무 쉬웠어. 나는 왜 그랬냐면, 내가 할 수 있다면 사회에 쓰임 있는 게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언니나 오빠가 기뻐하는 것도 좋았거든. 돈이 들어 시간이 들어 뭐가 들어, 나만 조금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감정이 가는 사람한테는 나는 다 퍼줘. 그렇지만 내가 아무나 해줘야 돼? 아니지. 그래서 삭제가 돼야 되는 거야. 친구도 지인도
연애도 사랑도 남자도 똑같다? 아, 저 외로우니까 남자친구 누구라도 사귀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친구들 많잖아. 금사빠처럼. 그런 애들은 나에게 정말 해선 안 될 이야기, 나를 무시하는 행위, 기만하는 행위 다 있어도 다 그냥 덮고 가. 그게 과연 너그러운 사람이고 좋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아, 나 친구들이랑 간만에 라운지 가서 술 한잔하고 싶은데 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놀 친구. 마음은 깊이 나누지 않아도. 여행 가는 친구, 같이 밥 먹는 친구, 같이 영화 보는 친구, 공부할 때 필요한 친구. 나는 누군가한테 상처받으면 이게 회복이 너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회복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 정말 여리고. 그런 분들은 이런 관계를 두면 안 돼. 나는 예전에 이런 적 있어. 내 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다. 초, 중, 고 그리고 대학교 때까지 얘네는 친구여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2명의 절친이 있었는데 한 명 A가 남자친구 사귀었어. 근데 당연히 남자친구 B를 소개시켜줬지. 근데 그 B랑 남자친구가 바람이 난 거야. 걸렸어. 어쨌건 이 남자가 뭐 먼저 연락을 했다 막 이러면서 그거는 각자 의견이 다른데 B가 이 남자가 나를 좋아했다. 너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라고 해서 날 좋아한 거다. 나는 죄가 없다. 근데 하도 나한테 좋다 하니까 몇 번 만난 것 뿐이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거기에서 A는 어떤 생각이 들어? 배신감도 있지만 둘째로 여자로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얘를 매력적이라고 했다? 이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돼서 둘이 정말 초중고 대학교 이후까지 친구였는데 완전 의존. 그 남자랑 사랑이 이루어진 애도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그 사람이 어떤 위기가 생기면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다. 너한테 진짜 큰 사랑이 있다라는 마음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했잖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야. 이런 남자가 등장한 거 있지. 이때를 계기로 내가 진짜 이 친구를 정말 의리 있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 사랑은 이걸로 무너질 관계인지가 정확히 보여줄 계기이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일이 닥친 분들 있잖아. 힘든 상황이 생긴 분들 이게 계기인 거야. 왜? 일찍부터 털어낼 친구들은 내 인생의 30대, 40대, 50대 이후부터 깊게 인volve 안 되게 쳐내버리는 게 좋아.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걸 알게 될 계기가 쉽지가 않아. 나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부부가 있어. 갑자기 급한 상황일 때 나한테 되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거든. 내가 순간 딱 고민이 됐었는데 내 마음이 어땠냐면 이거를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 거야. 그러면서 무슨 일 때문에 계속 빌리려고 하는 걸 나한테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분과의 그 굉장히 관계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딱 뭐라고 했냐면 언니 아무 얘기 안 해도 돼.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 다행히 나에게 그 돈이 여유 자금이 있었고 그냥 빌려줄 수 있어. 나 언니 믿어. 그리고 정말 때가 돼서 이게 다 해소가 되면 그때 갚아.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바로 갚았거든. 근데 갚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설명을 구구절절 하기 되게 힘들었대. 몇 번 거절도 당했고 근데 이거를 이유 없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딱 2명이었는데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데 내가 너무 뿌듯하더라고. 나는 인간관계가 식물이라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잘 생각해봐. 화분을 샀어. 화분을 굉장히 살뜰히 돌보는 분들을 보면은 막 화분에 물을 주지. 어느 날은 화분에 물 주고 막 햇빛 쐬고 막 애를 막 썼어.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시들어 있는 거야. 근데 또 어떤 화분은 아휴 저번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막 키우지 뭐. 그냥 막 키웠어. 잘 자라. 꽃 피우고 막 자라. 이게 인간관계인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야. 나 이 사람이랑 진짜 잘 지내보기 위해서 막 온갖 그걸 다 했어. 그래도 안 되려면 안 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 나는 그냥 무심하게 나 일상 사듯이 했는데 의외로 어떤 날에 봤더니 이 사람이 나를 엄청 챙겨. 나에게 진짜 찐 진심이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몇 명. 진짜 나에게 진심인 사람. 그런 진짜 소중한 사람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만 붙들고 가는 세상인 거야. 내가 특별한 뭐 영업직이다. 내가 일로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나는 그 몇 명을 붙들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 많이 화려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잘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와서 내가 겉도는 얘기하고 있는 척하고 막 하면서 놀고 왔어. 어울리고 왔어. 겉으로 너무 좋아. SNS로 나는 너무 화려해. 좋은 사람들과 다 친한 것 같아. 나의 진심을 토로할 사람 없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알아? 나 저 기업 누구 알아? 뭐 알아. 정작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한테 한번 연락해서 물어봐줘. 못해. 그건 의미가 없는 관계인 거야. 내가 연락해서 부탁도 못하고 도움도 못하고 어떤 얘기도 못할 관계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명을 붙들고 가는 게 정말 잘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만 있더라도 되게 마음이 풍요롭거든. 풍요롭잖아. 그런 얘기를 했어. 내 친구가 어릴 때 왕따를 당해서 친구가 없었다? 나중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걔가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엄마가 쌍둥이로 언니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대. 그 어릴 때 자기가 왕따였지만 그 언니가 나의 찐친이잖아. 누구보다. 가족이지만 가족이자 친구잖아. 그 언니, 내 쌍둥이 언니 하나 붙들고 자기가 학창시절을 버텼다는 거야. 너무 아름답지 않아? 근데 이제는 언니도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었고 자기도 20대 이후에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이게 마음이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사람이 주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 내가 거지더라도 내가 뭔가 없더라도 나에게 진짜 쌓아놨던 그 신뢰가 있는 믿음, 그 있는 친구 관계나 어떤 지인들이 주변에 한 명, 두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정말 큰 성공을 이루지 않아도 이게 성공인 거야.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 정말 수많은 분들이 돈, 커리어, 뭐 야근 이런 것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기보다는 이제 30대가 넘었잖아. 사람.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들어온 일을 지금 취업도 너무 힘들잖아. 그런데도 관두고 싶다. 회사 가는 게 죽고 싶다. 그 곳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나 직장 상사나 뭐 직원이나 이런 친구들 때문에 진짜 그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 자, 직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무의미해. 직장에서는 내가 인간관계를 같이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실망감이 너무 크게 와. 직장은 어쨌건 나에게 돈을 주는 곳이 의무와 책임감으로만 가득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마음을 닫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직장관계에서 인간관계는 희망을 갖고 시작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그 안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표독하게 나에게 날려와도 돈 버는 곳이니까 이 모양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훨씬 회복이 쉬워. 훨씬. 내가 기대했던 관계에서 실망감이 아니잖아. 그럴 때면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직장 안에서도 나도 내 예전 직장에서 내가 잊지 못할 관계가 있거든. 근데 그 안에서 나에게 만약에 그런 관계가 생겨. 내가 진짜 복 받은 애구나. 남들은 이곳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회사에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담비 같은 이런 상사를 만나고 이런 옆자리 동료를 만나는 건 진짜 나에게 축복이 내린 거라고 감사히 여기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설날이잖아. 우리 산삼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주문해주고 계신데 나는 너무 감동을 받게 하고 싶어. 그래서 진짜 그러기로는 너무 적격이거든. 왜냐면 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걱정한다는 거잖아. 이렇게 수줍게 이런 것들을 딱 그 집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배송을 하거나 직접 이렇게 주잖아. 친구의 어머님. 아니면은 내가 진짜 고맙던 은사님. 우리 주변 당연히 생각하는 부모님은 너무 당연하거니와 그 외의 친구들. 저도 저번 공구 때 친구 부모님께 상담 보내드렸었는데 친구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너무 고마워. 그건 평생 가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결혼한 부부도 내 아내가 내 어머님한테 잘하면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기쁜 거야. 그런 거. 나는 이 선물을 정말 많이 구매해서 주변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새해가 시작하니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강 지키시라고 저 미란다가 정다운삼 5년근 6부리를 5분께 쏩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사주셨고 너무 많은 분들이 리뷰를 달아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한테 쏠 거냐면요. 제 올해 키워드 건강해를 가지고 삼행시 매덩이들 센스 테스트 본 영상의 댓글로 건강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센스 있게 가장 감동적으로 가장 느낌 있게 힙하게 달아주시는 총 5분 뽑아서 저희가 산삼을 쏠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먹고 건강하셔야죠. 그래서 그 귀한 산삼 소중한 분들께 선물할 기회 23일까지 마감할 예정이니까요. 23일까지 주문하시는 건 설 전에 무조건 배송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미란다 TV 아니면 다시는 구매할 수 없는 가격으로 1+1 혜택까지 단 3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 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더보기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주세요. 많은 삼행시 기대할게요. 빨리 구매해 빨리.